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2027년 국가직 세무직 공무원 시험이죠. 9급, 7급 공통이고요. 세무직 합격을 위한 세법과 회계, 모의고사 수업에 대해서 전체 연간 커리큘럼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수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회계에는 세법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세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2027년부터 9급 과목당 문항이 25개가 되죠. 그래서 세법도 20개가 25개, 회계도 20개가 25개가 되는데 이게 체감 난이도가 엄청 높아질 거고요. 시간 조절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25개의 9급조차도 7급은 원래 25개로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그때 초창기에 학생들이 시간 조절 못해갖고 굉장히 힘들어했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적응들이 됐는데 9급 학생들도 25개짜리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고 실전 연습 빨리 시작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요. 매주 토요일 오전에 무조건 시험 전까지 매주입니다. 매주 오전에 모의고사 2개씩을요. 25개짜리로 구성을 해가지고요. 실전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8월, 9월, 10월, 11월부터 시험 직전까지 전공 강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라서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이번 시간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8월부터 모의고사를 시작해야 할까요? 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목만 한 번씩 체크해 드릴게요. 27년부터 문제가 25개가 되는데요. 아직 25개짜리 문제 안 풀어보셨죠? 25개짜리 모의고사가 당연히 없었죠. 26년 대비로는. 27년 대비로 만들어야 되고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재 다 만든 상태고요. 그래서 25개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그냥 문제집만 알아서 푸세요. 해설 강의 해드릴게요. 이거 갖고는 안 되고요. 현장 강의에서 실제로 시간 연습을 학생들 많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항수 증가에 맞춰서 풀이 속도와 시간 배분을 더 일찍 훈련해야 하는데 8월부터 회계하고 세법을 묶어서 하려고 그랬더니 현장에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일단 세법부터 8월에 시작하고요. 9월부터는 진도별로 조금 같이 진행할 건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시간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되고 기출문제 유형을 빨리 파악하셔야 좀 더 적은 시간 안에 점수를 빨리 올릴 수 있는 효율적인 공부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출 유형 파악과 더불어 시간 연습을 25개짜리를 8월, 9월, 10월 달에 연습을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전공 강화 모의고사는 원래 있었습니다. 저랑 이종화 선생님 커리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전공 강화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뭔지 알고 계실 건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실전에 가면 국어, 영어, 회계, 세법을 따로따로 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 4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정해진 시간 안에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회계를 문제를 푸는데 40분, 50분이 걸리면 세법 문제 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4과목을 묶어가지고 시간 연습을 실전처럼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국어 영어까지 묶어서 하는 거는 조금 힘들고요.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는 사실은 좀 따로 해드릴 수가 없고 회계하고 세법이 사실은 좀 어려운 과목들이다 보니까 그 2개를 묶어가지고 11, 12월에 전공 강화 하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 모의고사 거기에서 조금 더 실전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약간 쫄리지 않기 위해서 심화 모의고사까지 연습을 하면 이 3가지 커리큘럼이 11, 12월, 1, 2월, 3월 달에 진행이 되고 이거 몇 년간 진행해서 우리 합격생들은 이 과정을 거의 다 거쳐 가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원래 처음에 기본만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심화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저라고 뭐 이렇게 3단계를 처음부터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회계세법 묶어가지고 보는 훈련을 시키고 싶다 해서 기본을 만들었더니만 파이널 4개 더 해달라. 그래서 만든 거고 근데 기본 심화 들어가기 전에 1월 달에 들어갔더니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하프를 11, 12월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완성된 여러 해 동안 정규로 회계세법을 묶어서 연습하는 거를 지금 아예 자리 잡은 모의고사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건 원래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모의고사 수업인데요. 이제 25개가 되면 하프할 때도요. 회계세법 각각 10문제, 10문제에서 20문제로 풀다가 이게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5개, 15개에서 30개짜리로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11월 달에 모의고사 시작할 때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8월, 9월, 10월에 난이도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려가면서 연습을 시켜서 전공 강화에서 회계랑 세법을 통합하면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지니까 자,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게끔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단계적 학습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을 절대로 문제가 쉽게 나오건 어렵게 나오건 뭐 점수가 흔들리지 않게 기초도 탄탄하고 어려운 문제에도 적응이 가능하게끔 모의고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8월, 9월, 10월짜리 이게 세 개가 세트로 이번에 세 개가 생긴 거예요. 뉴라고 이제 제가 붙여놨죠. 이게 8월 달, 9월 달, 10월 달이요. 자, 이게 4주. 일주일에 2개씩 8개, 8개, 8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8월과 9월, 10월이 이제 한 세트로 기본 모의고사 또는 이제 조금 기초 모의고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라고 해서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하시고 11, 12월에는 회계하고 무조건 묶어가지고 세트로 모의고사 연습시켜드리고 핵심 이론 강의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때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에 무조건 현장 강의에서 시험을 보고요. 시간 체크해서 OMR 마킹 다 하고 오답 확인하신 후에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리고 핵심 이론 요약 강의 해드릴 거고요. 매주 25개 문제를 풀면서 실전 감각뿐만이 아니라 약간 본인이 이론이 어디가 부족한가, 암기 오류가 어디서 났는가, 시간이 부족하다면 내가 좀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를 계속적으로 매주 조금씩 훈련을 하면 이게 정말 단단한 실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8월 달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 8월 달은요. 일단 시간 연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문제, 기초 문제로 시작을 할 거라 여러분 처음엔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약간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를 추가하면 오히려 더 많이 틀리시거든요. 쉬운데 틀리면 안 되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수 60점에서 70점을 무조건 안정적으로 확보해주는 필수 문제들을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4개의 세법으로 25개의 문제로 구성을 해가지고요. 연습을 해드릴 건데 문제는 기출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유형하고 약간 다른 기본 문제 있죠.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는 문제들, 안 나왔으나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 그런 걸 제가 추가해가지고 문제 구성을 이미 해놨고 제가 지금 해설 강의 해드리고 이제 안내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이미 1회차, 2회차 문제를 풀었는데요. 현장 반응은 상당히 괜찮으세요. 현장에서 시험 문제 푸신 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서 이제 문장을 해석을 하니까 내가 틀렸구나. 이해가 좀 덜 됐던 것 같다. 근데 어디를 모르는 건지를 이제 알겠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사실 되게 기뻤거든요. 수업할 때. 그래서 일단 제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필수 기본 문제.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마시고 이거를 풀면서 암기하실 거고요. 기본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출 유형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단답형 문제 또는 가벼운 응용 문제를 푸시면서 실전 감각을 새로운 유형에 대비하기 위한 체력을 키울 겁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시간 내에 문제를 다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거고요. 자, 8월 모의고사 수업은요. 일단 8월, 9월, 10월 동일하게 갑니다. 초시생, 재시생 모두 들으셔야 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그럼 재시생은 쉽게 낸다고 그럼 맞추느냐? 아니에요. 실제로 해보면 점수는 당연히 초시생이 20점이면 재시생은 뭐 60점, 70점 나오겠지만 어찌됐건 본인이 각자 자기의 눈높이에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제들을 둘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일단 초시생, 재시생 8월 모의고사부터 저는 들으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래야 점수가 단단하게 오를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현강 진행하지만 인강으로 해설 강의 진행해드리고 자, 모의고사 2개를 풀 거고요. 오후는 스터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OX인데 요거 되게 실제로 와서 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이거는 별도로 등록하는 수업이 아니고요. 모의고사 수업 들으시는 분들 참여, 그 다음에 우리 종합반 수업 들으시는 분들 참여,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요거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그 우리 국세청 가자 네이버 밴드나 아니면 고양이 밴드 수업 현강 듣고 계시는 분들은 고양이 밴드에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안다 그럼 제 수업 듣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네이버 밴드에 국세청 가자라고 쳐보시면 돼요. 그러면 남정선 세무사가 운영하는 밴드가 나올 건데 거기서 질문하시고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면 토요일 오후에 해드릴 거니까 현장으로 일단 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9월 달은요. 그럼 8월 달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4개를 묶어서 조금 기초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체력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면 초시생도 들으셔도 돼요. 예, 그런데 9월 달에는요. 9월, 10월이 사실은 묶어가지고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제대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자, 시즌2라고 된 거는요. 8월 달에 시간 연습을 기초문제로 하셨어야 시즌2 9월 달 문제를 풀기에 수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즌 1, 2, 3로 순서대로 이제 문제풀이를 하시기를 권하는 마음에서 시즌2라고 했고요. 범위는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징수법 이렇게 3개의 과목을 할 거고요. 3과목 중심으로 하는데 난이도는 8월 달보다 한 단계 상승시키면서 조금 기출문제 유형을 조금 더 추가를 하고 약간 변형하고 개정세법을 좀 강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는 법인세 소득세를 할 건데요. 목표는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정복해서 변형 문제에 대응하는 훈련을 할 거라서 현장에서 제가 추천해드리기로는요. 우리 단원별 기출, 스피드 체크 단원별 기출문제 수업이랑 병행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일단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8월보다 시간을 줄일 거예요. 만약에 8월 달에 25개의 문제를 푸는데 제가 25분을 드린다면 훈련이 돼 있으니까 9월 달에는 한 22분 또는 21분 또는 조금 더 줄이면 20분 안에 푸는 훈련을 시켜드릴 거고요. 세법은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회계하고 영어 같은데 시간을 할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종 목표는 25개를 한 18분 정도에 끊어내는 건데 최대한 지금 이제 9월 처음에 8월 달엔 25개를 25분 또는 초시생은 한 30분 정도 시간 드리고요. 점점 5분 정도 시간씩 시간을 줄여가면서 여러분께 이제 약간 그 시간 압박을 느끼면서 문제풀이를 했을 때 실수하지 않는 훈련을 시켜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시스템은 똑같습니다만 과목이 소득세법, 법인세법, 그 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인데 여러분 2026년 9급 시험 문제 종합부동산세법이 상속세, 증여세 대신 나왔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가끔 한두 개씩 섞어가지고 그냥 이론 강의를 안 들어도 그 문제만 풀면 종합부동산세에서 혹시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절차가 나오면 그거는 문제만 풀어도 풀 수 있을 정도의 가장 기초적인 거는 한두 개씩 가미를 해드릴 건데 그건 좀 메인은 아니고요. 상속세, 증여세가 한 문제 정도씩 메인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인데 왜 그러면 9월, 10월을 나눴는가? 9월, 10월이 세트로 가야 약간 여러분께서 부담감 없이 복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월 달은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징수법 복습에 완전 올인하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9월 시즌2 모의고사는 10월 달 모의고사는 8, 9월 동안 만든 시험 루틴 위에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응용 문제, 변형 문제가 기출에 추가가 되면 좀 더 어려워하시니까 8, 9월 훈련이 돼 있어야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변형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모의고사 3개월의 마지막 단계고 이것까지 해내셔야 전공 강화 모의고사를 시작하기 위한 기본 실력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일단 실제 시간으로는 8월 달이 아니고 9월 달에 8월 모의고사를 시작하신다면 9월, 10월 이렇게 2달 동안 일주일에 2번 풀 거를 조금 약간 욕심내셔서 3개씩 풀면서 8, 9, 10월 시즌 1, 2, 3를 한꺼번에 마무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너무 늦게 모의고사 수업을 시작을 인강으로 시작했다 그러신 분들은 전공 강화 하시면서 어려운 거는 그냥 읽어내는 훈련을 하시면서 8, 9, 10월 거를 병행하셔도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모의고사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자 8월 첫째 주부터 2027년 9급 시험 전까지는요. 무조건 토요일 오후는 상담실로 우리 그 넥스트 스터디죠. 넥스트 공무원의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자 넥스트 공무원의 우리 그 강의실에서 항상 현재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현장 강의가 있어요.
그 촬영하지 않는 강의인데 그거 하실 때 오시면 제가 스터디도 안내해드리고 공부하는 뭐 자발적으로 혼자 공부하시더라도 공부 방법 안내해드리고 상담해드릴 거니까 모의고사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상담 오시거나 하셔서 현 학원으로 오셔가지고 상담 받고 가시면 될 거예요. 자, 11월부터 이제 구급 시험 직전까지는요. 뭐 원래 알고 계시는 회계세법 전공 강화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공 강화 하프가 11, 12, 기본이 다음 연도 1, 2월, 전공 강화 파이널. 네, 파이널 들으셔야 돼요. 어렵지만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 어려운 문제 저는 버릴 건데요. 아니요.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야 나중에 가서 실전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제낄 수 있는 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도 한 세트인 거예요. 아까 8월, 9월, 10월짜리가 세트면 이거 세 개가 한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총 6개가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모의고사 빨리 시작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그래서 전공 강화는 원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원래부터 제가 진행하던 커리큘럼이니까 참고하시고요. 8월 달에 기본 이론 정확성을 좀 늘리고요. 기초문제 연습을 하시면서 기출문제 변형 연습을 법인세 소득세가 10월,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가 9월. 그래서 9월, 10월에 한 세트인데 사실 9월, 10월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 8월 달에 기초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세 개가 한 세트, 그 다음에 11, 12월에 우리가 이제 회계세법 통합 연습하는 실전 동영, 다른 말로 세무직 전공 강화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초시생 들으셔야 되고요. 재시생 들으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수업 들어오셨을 때 정말 전공 강화 하프 들어오셨는데 단 한 번도 모의고사를 풀어본 적이 없다. 기출문제를 실제로 시험처럼 풀어본 적 없다. 이런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항상 좀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력보다 점수가 제가 항상 현장에서 20점만 맞으세요. 아니 2개만 맞추세요. 처음엔 2개만 맞추고 그 다음 주에 3개 맞추고 그 다음 주에 4개 맞추면 실전에 가면 다 맞추실 수 있어요. 라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거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100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시생은 기본 이론을 배우면서 실전 연습을 하시면서 기본 이론을 나가는 거예요. 재시생은 본인이 안다고 생각했던 거가 의외로 모르는 게 꽤 많을 거예요. 모르는 거 체크,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 알려면 시험 보시면서 공부 다른 거 기본서라든가 기출문제집 푸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초시생, 재시생 둘 다 뭐 점수를 떠나가지고 시작하시기를 바로 권해드리고요. 고득점 희망자. 이게 모의고사 연습 안 하시면 고득점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서 참고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점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다. 2027년 시험장에서 25개 문제를 안정적으로 완주해서 완벽하게 높은 점수, 필기 합격 컷에 붙으면 안 돼요. 필기 합격 컷에서 최소 2문제 이상은 점수가 더 높아야 최합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점수로 고득점으로 완주하려면 2027년부터는 특히 9급은 회계세법 실력이 거의 승패를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를 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 시간 연습도 그렇지만 지금부터 실전 훈련 안 해놓으면 시험장에서 나중에 아는 문제도 못 풀 수 있다. 이건 여러분을 정말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시험을 계속 보면서 연습하셔야 된다라는 걸 어느 누구도 강조를 안 해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 이론을 선생님 저는 국세기본법하고 부가가치세법밖에 안 나갔는데 지금 들어도 되나요? 들으셔야 돼요. 아까 8월달 모의고사 지금 현재 현장에서 그 1회차, 2회차 현재 본 상태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거 우리 부가가치세도 아직 다 안 끝난 상태에서 소득세, 법인세는 모르는 상태에서 머리 쥐어 짜내가면서 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기본 이론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소득세법 이론 들을 때 이거 모의고사에서 봤던 거지 하고 복습하실 때 아무래도 기본 이론을 공부하실 때 느낌이 좀 실전 감각이 생겨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초시생도.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좀 이제 우리가 대상이 초시생도 당연히 모의고사 수업 저는 추천해드리고 재시생도 추천한다. 가급적이면 2027년 대비는 무조건 모의고사는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5문제가 되고 첫 시험이잖아요. 근데 7급은 워낙에 세무사 시험 보고 회계사 시험 보고 이러고 7급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다음에 이제 1차 피셋 시험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인원이 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제가 현장에서 힘들어했지만 사실 조금 그래도 타격이 크지 않았는데 9 급은 좀 타격이 클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간 연습 무조건 빨리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해 드리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전은 현장에서 우리 넥스트 공무원입니다. 이름이 넥스트 공무원이라고 치시면 위치 노량진역으로 나올 거고요. 거기에서 25개 문제 모의고사 실시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거 궁금하시면 오셔서 청강해 보셔도 되고,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요. 맞춤형 스터디 이거 재밌습니다. 아니 제가 와서 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로 등록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오시면 제가 스터디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건데요. 일단 그 OX 문제지를 일단 7, 8, 9 우리 7, 8, 9, 10월 도 동안은 스터디로 OX 문제로 할 거예요. 근데 OX 문제를 제가 무조건 해설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스터디로 조를 나누어 가지고 본인이 그 문제를 설명하면서 조금 얘기를 해보는 과정에서 본인의 머릿속에 이론이 자리 잡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스터디하고 무료 개별 상담을 최소한 2026년 10월 정도까지는 계속 해드릴 예정이니까 다들 공부 방법 너무 궁금해 하셔가지고요. 그럴 예정이니까 저한테 국세청가자 네이버 밴드 통해 가지고 상담 신청 밴드톡으로 하신 후에 오시면 상담해드릴 거예요. 질문 답변하고 교재 문의는요. 네이버 밴드에 가셔가지고 국세청가자라고 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지방세법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이름을 좀 장명을 할 때 또 세법 세무공무원 이렇게 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커리큘럼은 넥스트 공무원이랑 모두의 공무원의 모의고사 수업으로도 다 올라가고요. 교재는 네이버 밴드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그 PDF 전자출판도 하고 있고 종이책도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세청 가자 오셔갖고 질의를 하시면 돼요. 매주 2개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풀이하는 훈련을 모두 하셔서 2027년 7급 9급 시험에 합격하시는 우리 합격자들 되시고 면접 수업에서 모두 다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커리큘럼 관련된 안내 강의였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